연평균 수익률이 14.44%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사전에 돌려보니까 조건식을 세밀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는 게 성과가 더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퀀트 팩터 가이드. 오늘은 ROA, ROE, ROI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OA입니다. Return on Asset의 약자인데요. 총자산 순이익률입니다. 총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죠. 총자산에 대한 순이익률인데 이 값이 높을수록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ROE는 Return on Equity, 자기 자본 이익률을 말합니다. 단기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값인데요. 투입한 자기 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이 높은 기업의 ROE가 높게 나옵니다. 또 ROIC 같은 경우는 투하 자본 이익률인데요. 기업이 실제 영업 활동에 투입한 자산으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거뒀는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ROA보다 ROIC가 클수록 그 크기만큼 회사의 여유 자산이 많다는 의미로 통용됩니다. 자, 젠포트 뷰를 통해서 각 팩터별 분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ROA 같은 경우는 10분위, 9분위, 8분위, 즉 높은 분위수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ROA가 높을수록 좋다는 이론과 일맥상통하죠. 이 젠포트 뷰에서 보이는 CAGR 연평균 수익률은 ROA 값을 10개 분위로 나누어서 분위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해서 1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 했을 경우에 2007년부터 최근까지의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ROA는 높을수록 좋다 보였고요. 그 다음 ROE 마찬가지로 높을수록 좋습니다. 10분위가 가장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ROIC 같은 경우는 10분위보다는 9분위가 좋은 성적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 세 가지 팩터 모두 이론과 실전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젠포트 뷰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젠포트 홈페이지로 가서 실제 팩터들을 활용한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젠포트 홈페이지 백테스트 포트 만들기에 가서 일봉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백테스트 기간은 전체로 두고요. 그 다음에 매수는 전일보다 5% 높은 가격으로 해서 이게 팩터를 검증하는 시간이니까 무조건 주식이 매수되게 설정하고요. 종목 비중은 5%로 최대 20종목을 매수하되 목표 선절가는 두지 않고 종목 최대 보유일은 9999 최장기간 보유하게 하고요. 조건을 부합할 경우에는 전일보다 마이너스 10% 낮은 가격으로 거의 무조건 팔겠다고 설정합니다. 스텝 3 매매 조건 설정으로 가서요. 처음에는 ROE를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TROE를 넣을게요. 여기 상세 설명이 나오는데요. 분기 ROE는 최근 분기의 ROE고요. T는 트레일링의 약자로 최근 4개 분기 ROE를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이거를 비율 값으로 넣겠습니다. 자, 비율 내림차수는 점수라고 했죠. 그래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그러니까 ROE가 좋은 상위 20% 종목을 매수하는데 여기서 부채 비율을 넣어 볼게요. 부채 비율을 넣는데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인 걸 피하려고 넣습니다. 간혹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서 넣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ROA가 ROIC보다 크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ROA 마이너스 ROIC가 0보다 크다. 자, 이 마이너스 값이 우변으로 가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즉 ROA가 ROIC보다 크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 조건식 입력을 완료했고요. 우선순위에다가는 부채 비율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 이 낮은 순, 오름차 순으로 넣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설명해서 좀 넘어가긴 했으나 ROE는 부채 비율도 같이 비교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ROE 계산식에는 재무 레버리지도 들어가는데 재무 레버리지는 부채가 커져도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ROE가 높게 나오는 거는 부채가 많아서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라서요. 우선순위의 부채 비율이 낮은 순으로 종목을 세팅하라고 설정을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매도 조건식을 추가하겠는데요.
아까는 ROE가 그 80점 이상이면 매수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50점 미만이면 매도하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넣겠습니다. 보유했던 종목의 수익률이 30%를 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0%보다 낮아지면 매도해라 인데 이 세 가지는 한 번에 나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5월로 넣겠습니다. A나 B나 C 셋 중에 하나를 달성하면 매도해라. 언제 매도하죠? 아까 전일 종가보다 마이너스 10% 가격에 매도하라고 했죠. 자, 백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14.44%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사전에 돌려보니까 이렇게 조건식을 세밀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월봉으로 백테스트 하는 게 성과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월봉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백테스트 포트 만들기, 여기서 월봉으로 가서 자, 똑같이 백테스트 기간은 전체 그리고 50종목을 매수하고 1개월 단위 리밸런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ROE 팩터 하나만 넣겠습니다. 분기 ROE를 넣어 볼게요. 분기 ROE가 0보다 크다. 사실 의미 없는 값이고요. 대신에 우선순위에서 기존에 있던 종합 점수를 제거하고 분기 ROE 그리고 ROE는 높을수록 좋으니까 내림차순으로 두고 다시 백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백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아까는 14%대였는데 지금은 16%대로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매달 리밸런싱을 진행하죠. 그래서 2007년 최초로 매수했던 종목들은 GS 글로벌부터 아난티, 오리온 홀딩스 같은 종목들을 매수했고요. 가장 최근으로 와서는 자, 5월 말에는 커머스 마이너, RCK, 원텍, FNF 같은 종목들을 매수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ROE가 좀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ROA, ROE, ROIC 같은 팩터들을 알아봤는데요. 공부하신 걸 토대로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